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투자의 필수적인 힌트들을 담은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것의 소스는 이제 아이온큐의 CFO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소식들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니드햄 Growth Conference라는 곳에 이제 아이온큐 인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뭐 하는 데냐? 투자은행, 자산관리 회사인데 이제 성장 기업들을 위한 자문 서비스,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니드햄 앤 컴퍼니에서 주최한 니드햄 Growth Conference에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머, 이분이 이제 저랑도 가끔 연락을 하시는 분이고, 아이온큐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제 상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플래닝, 재무계획, 애널리시스, 헤드 오브 IR, 이제 주담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조던 셰피로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1월 11일에. 그래서 이게 녹화본이 올라와서 제가 끝까지 보고 이제 핵심들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2015년 크리스 먼로 박사님과 정상팀 김정선 교수님이 설립을 하셨고, 25년 이상의 연구를 베이스로 상업화하여 그 기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레이저로 각각의 원자를 다루어 정보를 인코딩해서 계산하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들은 최적의 라우트를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고정 컴퓨터로는 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얽힘이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병렬 처리에 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정 컴퓨터로 풀 수 없는 가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는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날씨, 기후 변화 등등, 뭐 최적화 시뮬레이션, 머신러닝 등등 너무 많죠. 그래서 고정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기술 중에 메인스트림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광자 양자 컴퓨터, 초전도, 그리고 이온 트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이온 트랩의 대표 주자이고, 광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가질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얽힘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IBM, 구글, 리게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여 년간 반도체 기술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인공적으로 큐비트를 만들기 때문에 제조상의 에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초조온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근본적인 에료율이 이온 트랩 방식 같이 이제 자연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높고, 생애 주기가 매우 짧다. 큐비트를 그 원자 시간에 유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 반면에 이온 트랩은 이제 이트리뷴, 바륨 같은 원자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원자에서 전장기를 띄어내서 이온으로 만들고, 이걸 이제 진공 챔버에다 가둬놓고 레이저를 쏴서 정보를 인코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큐비트를 이제 자연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큐비트들 간에 서로 동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여기 말씀드린 큐비트의 원자 상태인 코헤런스 타임이 초전도체 방식보다 훨씬 길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전도체는 뭐 1초보다 훨씬 적은 시간 내에 리부팅을 해야 되는데,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여러 주 동안, 위크스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충실도, 정확도를 가진다. 누구나 60년 동안 사용한 기술을 사용하고 싶겠지만, 아이온큐는 그것과 다르게 25년간 이온 트랩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온 트랩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다는 거다.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뉴스에서도 봤는데, 구글과 뭐 IBM 같은 기업들이 이온 트랩을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온 트랩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봤는데, 약간 그거랑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트랩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확장성 구현이 어렵다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말하는 기준이 다르고 정확하게 스펙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장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기준을 쓰는데, 이게 뭐냐? 논리적 큐비트. 논리적 큐비트는 이제 완벽한 오류율이 없는 큐비트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 큐비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제조사, 예를 들어서 뭐 IBM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10만 개, 뭐 만 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몇 개의 큐비트를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중립적인 컨소시엄인 QEDC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에서 핵심 알고리즘들을 실행을 해봤는데, 아이온큐가 제일 뛰어난 것으로 결과가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더 유용한 큐비트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한 개의 알고리즘 큐비트가 늘어나면 성능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70%
10개의 논리적 큐비트 수준에 도달하면 현존하는 최고 슈퍼컴퓨터와 비슷한 성능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재 아이온큐는 2022년 말에 25 알고리즘 큐비트에 도달을 했고 23년의 목표는 29 알고리즘 큐비트입니다. 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늘리는 건데 하나의 2배라고 했으니까 2의 4승이라서 16배 성능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에 몇 개나 쓸만한 큐비트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유는 초전도체 방식의 에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류 수정을 위해서는 1000대 1, 심하게는 10,000대 1 정도의 오버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백만이어도 여기서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인지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왕자 컴퓨터의 주요 스펙과 차세대 왕자 컴퓨터로 저저번 어닝콜에 공개된 포르테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제일 첫 세대였던 11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 있었던 할머니는 2020년에 AWS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6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이었다. 그 당시에 경쟁사들은 2 알고리즘 큐비트밖에 되지 않았다. 즉 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 차이니까 성능은 16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근데 최근 할머니의 알고리즘 큐비트는 6개에서 9개까지 증가가 돼서 연산 능력은 8배 증가하였고, 22년에는 아리아가, 이게 이제 지금 주력이죠.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당시에는 20 알고리즘 큐비트였는데 23에서 2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 알고리즘 큐비트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복잡한 깊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도 이 인스트럭션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1000개 정도의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 알고리즘 큐비트는 한 16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계가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좋은 기계를 썼느냐가 아니라 이 양자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기준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그래서 이 알고리즘 큐비트에 집중해서 증가시키고 있고 물리적 큐비트가 아니고 알고리즘 큐비트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계산할 수 있는 큐비트 숫자를 늘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어려운 계산을 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인 아리아는 32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25 알고리즘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차기 주력 모델인 포르테는 40 물리적 큐비트 중에 32개 큐비트를 사용해서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올해 구현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알고리즘 큐비트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는 2023년에 29, 24년은 35, 25년에는 64에 도달인데 70 AQ를 넘기면 최고 슈퍼컴퓨터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리적 큐비트는 AQ보다 훨씬 더 빡세고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 AQ가 70 논리적 큐비트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여튼 2025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우위를 나타내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단일 칩에 하나의 칩에 더 많은 큐비트를 넣는 과제를 달성을 하면은 그 칩 여러 개를 네트워킹해서 연결해서 한 개의 큰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 게 목표이다.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 네트워킹을 하면은 오버헤드가 40%, 근데 양자 컴퓨팅은 2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양자 역학의 얽힘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인탱글 네트워크라는 캐나다의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왜 인수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EN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서 양자 컴퓨터에서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세분화시켜서 더 잘 돌아가게 하고 최적화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뒤에 보면은 이제 EN은 아키텍처 전문성, 설계를 잘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했는데, 이제 네트워킹 자체는 아이온큐가 자체 구현을 하겠지만 EN은 이것을 better,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러 칩들을 연결하는 거를 아이온큐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로 인탱글 네트워크스를 인수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N 팀 규모나 구매 금액을 물어봤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줬고, 아이온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개념이고, 여기와 더불어서 아이온큐 캐나다 지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출근한다
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스콜피언 캐피털이 공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 크리스 먼로 교수님과 김정선 교수님이 아이온큐의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의식해서 물어본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활발하게 근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두 분 다 교수이긴 하지만 박사급 학생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집중하고 있다.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일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 역시 매일 일하고 있고 크리스 먼로 교수님이 좀 더 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를 한다면 김정선 교수님은 요거를 실행하기 위한 조금 더 단기적인 전망을 실현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 자, 그리고 매출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매출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접속을 해서 이제 수수료만 내면 쓸 수 있는 개념. 근데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으면 큐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사람들은 아이온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계약해서 씁니다.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답을 받을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컴퓨팅 전문, 양자 컴퓨팅 전문 서비스, 그리고 가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서비스 제공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장 직후 이제 양자 컴퓨터 실물 구매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어닝콜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큰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애틀의 뭐 제조 라인을 아이덴티파이, 식별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분기에 리즈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제조 라인을 세팅하고 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요건 이제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힌트가 됐고 아이온큐의 매출 같은 숫자가 적지만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뭐 이 부킹 예약 매출을 5 밀리언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6 밀리언 이상, 3배 이상을 도달을 했고 상장 당시에는 2022년에 부킹을 15 밀리언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 숫자는 25 밀리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게 지속적인 매출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 현대자동차, 공군연구소, 메릴랜드 대학교 등등 수많은 곳을 통해 매출이 나오고 있고 초기 신기술들은 이제 정부 보조를 많이 받는데 아이온큐는 정부 지원금이 일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와 정부 기관들에게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고전 컴퓨터 역시 초기에는 연구기관들에게 주로 판매가 됐는데 결국엔 기업들에게서 매출을 내서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사이드로 레이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레이저 관련돼서는 뭐 수급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 파트너십을 통해 잘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의 로드맵을 직접 가져와서 보면은 2022년에 25AQ 도달했고 올해는 29, 내년에 35, 2025년에 64, 256, 384, 1024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 여기까지 도달을 했고 올해 29AQ에 잘 도달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파란색 주석인데 에러 커렉션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이라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물리적인 큐비트로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는 건데 2025년에는 16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 그리고 2027년부터는 32개가 들어가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든다. 근데 제 구독자분 중에 왜 16에서 32로 커지냐, 커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오버헤드가 더 커지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16대 1보다 32대 1이 좀 더 정교하게 더 고품질의 오류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큐비트를 16개 다시 물리적 큐비트를 16개에서 32개로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투자자가 봐야 될 거는 이 알고리즘 큐비트 숫자를 잘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오류 수정 기술이 실제로 2025년부터 도입이 되는지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24년부터는 머신러닝, 2026년부터는 뭐 자재 개발, 더 빠른 최적화, 2028년부터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양자우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아이온큐는 단순히 물리적 큐비트 숫자에 집중하는 다른 기업들과 다릅니다. 계산에 쓸 수 있는 쓸만한 큐비트 숫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의 실용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 70 논리적 큐비트. 이제 논리적 큐비트, 알고리즘 큐비트는 다른 개념이고 논리적 큐비트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인데 어쨌거나 2025년쯤부터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주력 모델인 포르테는 40개의 물리적 큐비트 중에 32개 큐비트를 사용해서 올해 29 알고리즘 큐비트를 구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텐건 네트워크스 인수는 양자 칩들 간의 네트워킹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인력 한 10명 정도를 인수했다, 채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온큐의 캐나다 지사 설립할 거고, 크리스 먼로 김정선 교수님은 스콜피언의 공격과는 다르게 실제로 아이온큐에 매일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리포트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 양자 컴퓨터 실물 판매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에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 2024년에서 2024년 정도가 이제 매출이 양자 컴퓨터 판매로 발생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 금액은 9자리 숫자라고 했으니까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4분기에 시애틀의 제조라인 리즈 계약을 체결을 했고 라인을 세팅하고 있다라는 좋은 힌트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아이온큐의 지속적인 부킹스, 매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이온큐 투자에 이제 필수적인 힌트들이 많이 나왔고요. CFO가 직접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주가가 어떻든 단기적인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